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세자는 씻을 세자입니다. 세면, 세수 할 때 씻을 세. 모르시는 분은 이 기회에 한자 하나 익히세요. 이는 귀이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이 그러면 귀를 씻고, 공자는 공손한 공자입니다. 공경하다 할 때 공손할 공, 청은 들을 청자입니다. 들을 청자. 그러니까 세이공청은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들어봐라. 요게 이렇게 사자성어로 있다는 것은 아주 고대부터, 지금부터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건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청자를 가만히 보면 귀자에다가 임금왕자가, 귀가 임금이에요. 입이 임금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열십에다가 덕에다가 하나의 마음.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귀가 임금이니까 열심히 들어봐라. 열심히 들어봐라. 자, 시를 하나 감상하고, 세상에 이렇게 짧은 시도 있나?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섬. 정현종 시인의 시인데요. 섬시라 할 정도로 유명한 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나오셔서 연세대학교 국문학 교수를 한 분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 때 전부 시를 배우셨는데 중고등학교 때 시 배우면서 아주 시에 대한 인상이 다 버렸어요. 거기다 정답을 만들어 놓고 정답이 뭐냐고 찾다가 아주 신경질 나게 사람 만들어 버리거든. 근데 시나 문학은요, 정답이 없어요. 자기가 그것을 읽고 느낀 것이 자기 정답이에요. 느낀 것이 정답이에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있으니까 소통이 안 된다. 소통이 안 돼. 소통이. 그래서 나는 소통하기 위해서 그 섬에 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오지 않으면 영원히 불통이에요. 그러잖아요. 영원히 불통이에요. 나는 그 섬에 가고 싶어. 나는 그 사람을 설득하고 싶은데 그놈이 그 섬에 안 와. 나는 해모임을 먹어보라고 권장하고 싶은데 그 섬에 가서 그놈은 안 와.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 불통이에요. 불통. 사회나 기업이나 조직이나 불통이 되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저 시 앞에 요 말을 한번 붙여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이렇게 붙여보세요. 여기 지금 짝사랑하는 사람분들 계시죠? 눈빛을 보면 알아. 지금 뭐 어디를.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무슨 섬이 있어? 여기서 섬은 그리움이 될 수도 있고 고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섬에 혼자 있어봐요. 얼마나 고독해. 그렇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고독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바다가 있어요. 예를 들면 A와 B가 있다고 합시다. 굉장히 아름다운 부인이 여기 계시네. 아가씨라고 가정을 합시다. A라는 아가씨하고 B라는 청년이 있는데 A라는 아가씨는 B라는 청년을 엄청 사랑해. 근데 B라는 청년은 A라는 아가씨에서 아무 관심이 없어. 이게 짝사랑이거든. 짝사랑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리움을 느껴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움을 느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움을 전혀 느끼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가씨는 혼자 있으면 고독해. 그러나 아무 관심 없는 총각은 혼자 있어도 고독하지 않아. 저 혼자 뿅뿅하고 앉아 있으면 돼. 아무 관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아가씨와 B라는 총각이 똑같이 사랑하면 섬이 없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다고요. 사랑의 분량이 달라.
분량이 다른데 그것이 객관적으로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주관적으로 느끼는 사랑의 분량이 달라. A라는 아가씨는 나는 B라는 청년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데 저 자식 마음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정보가 서로 같지가 않아. 나는 내 마음을 알겠는데 저쪽 마음을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거기서 고독을 느낍니다. 나는 저 사람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데 저 친구는 나를 얼마나 사랑할까? 고독해져. 이것은 청춘 남녀 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제입니다. 반드시 그리움은 또 고독은 사랑할 때만 느낀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보다 큽니다. 크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지 않으면 부모는 그립고 고독해져요. 그러나 찾아가지 않은 자식은 전혀 고독하지가 않아. 왜? 사랑의 분량이 달라요.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섬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오기를 섬에 가서 기다리는데 자식은 오지 않아. 왜? 고독하지가 않거든. 고독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정현정 시인은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 나는 소통하고 싶다. 이 시를 읽고 에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느끼신 분은 그렇게 느끼시면 돼요.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그렇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는 것은 그 가운데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데 나는 그 바다를 건너서 소통하러 섬에 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 영원히 안 오면 나는 영원히 그립고 영원히 고독한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애터미 사업 같이 한번 해보자 했을 때 처음에 고독을 느낄 겁니다. 나는 진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저 자식이 나를 하선에 두고 뺏겨 먹으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어. 통즉 불통, 불통즉 통. 동의보감을 읽어보니까 잡병 편애가 탁 나와요. 통하면 이 뒤자는 아플 통자입니다. 아프지 않고 불통즉통.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이건 정확하게 맞죠?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거나 또는 무슨 임파 순환이 안 된다거나 기순환이 안 된다거나 소화가 안 된다거나 이게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딘가 아파요. 통즉 불통. 그러나 그것이 잘 통하면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렇듯이 조직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통하면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잘 되면 아프잖아요. IMF 사태 때 많은 기업이 도산을 했습니다. 많은 기업이 도산했어요. 그래서 도산에서 이 구조조정에 들어갔다가 또는 워크아웃에 들어갔다가 회생한 기업들을 정리해놓은 보고서가 있어요. 보고서를 쏙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왜 이 회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대부분의 이유가 불통이에요. 불통. 다시 말하면 서로 승진 경쟁을 하느라고 A가 가지고 있는 정보, B, C 각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서로 안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의 비밀, 내가 이걸 가지고 승진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워크아웃을 벗어나서 인류 기업으로 발전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맨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소통이었어요. 소통.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먼저 맥주 파티부터 시작하더라고. 홀에서 서로 이야기하도록.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그런 다음에 CEO가 인트라넷, 사원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자기 정보부터 공개합니다. 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런 정보. 전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니까 뭐가 나와요? 시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해버려요. 그 한 예가 넥센입니다. 넥센 야구단 아시죠?
넥센이란 말이 넥스트 센츄어리 그 말이에요. 다음 세대 타이어. 원래 그게 우성 타이어였거든. 망해가지고 워크아웃에 들어가서 넥센 타이어로 바뀌었다. 지금 야구단까지 가지는 인류 기업으로 성장했죠. 소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스폰서와 파트너 간에 소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소통은 겸손함입니다. 휴밀리티예요. 자기가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된다고요.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 이게 많은 리더십 학자들이 당신이 소통이 안 된다면 당신이 거만하지 않는가 검토해봐라. 교만하지 않는가. 나는 알 만큼 알고, 나는 대학 나왔는데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내가 당신 말 들을 게 뭐 있어. 요게 교만이에요. 요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많다고. 그래서 서양의 모든 학자들, 특히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교과서에도 현대 군사 환경은 매우 다이나믹하게 변하기 때문에 원칙 FM을 배우되 반드시 비판적 사고를 하라고 돼 있어요. 크리티컬 싱킹을 하라고. 비판적 사고라는 게 뭐냐면은 당신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봐라 그 말이에요. 이걸 비판적 사고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관점에서 왜 봐야 하냐 하면은 모든 현상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요. 달라지니까. 자기가 본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과 또는 정신분석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착시와 착각을 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요. 그 사람이 본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인터넷에 치마 색깔 보신 분 계시나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파란색하고 뭔데 흰색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줄무늬가 흰색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나는 그게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그게 거의 반반이에요. 어떻게 색깔이 똑같은 색깔인데 요 시신경에 따라서 색깔이 달리 보인다니까요. 그거 되게 많이 팔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 착각을 일으키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그럼 내 생각이 틀렸냐? 그게 아니고 상대방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어떻게 생겼는가? 자, 이거 보고 계세요. 어때요? 움직이죠? 네, 안 움직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이걸 운동착시라고 그럽니다.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응시하고 있으면 그림이 움직여요. 이거 움직이지 않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림의 색깔과 모양에 따라서 응시하고 있으면 그림이 움직여요. 네, 운동착시라고 하는 착시 현상입니다. 자, 검은 점들이 요 코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섬광 격자 착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그림인데 우리 눈이 보기에는 검은 점이 교차점에서 계속 움직여요.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요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색깔이 달라. 색깔이 다른데 사실은 색깔이 같아요. 가운데를 검은 걸로 가려버리니까 같잖아요. 이것은 요 사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것 때문에 색깔이 달리 보여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멱살 잡고 색깔이 다르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르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같게 보여. 요건 직선인데 굽어 보여요. 곡선으로 보이잖아요. 곡선으로 보여요. 요건 동그라미 섬광착시인데 여기가 빛나 보여. 빛나. 요 동그라미가 빛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빛나는 것이 아니고 선이 가다가 끊어진 것에 불과해. 그래서 여기다 동그라미를 그려보면 빛이 안 나. 이런 식으로 우리 눈이 보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착시 현상이 나타납니다. 길이가 달라 보이는데 같아요. 화살표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 보이는데 요것이 길다고 싸우면서 멱살 잡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보일 수 있다. 이게 곡선으로 보이고 요 흰선과 요 흰선은 길이가 같습니다. 요게 좁은 데 있기 때문에 길어 보이고 넓은 데 있으니까 짧아 보이고 상대적일 뿐이에요. 요것도 마찬가지. 이 담배하고 이 담배 길이가 같아요. 이게 착시예요. 요것이 길다고 계속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시키는 대로 해보십시오. 얼굴을 앞으로 빨리 당기면서 중앙을 보세요. 네, 어때요? 돌죠? 네, 돕니다. 그 말 좀 들어. 가만히, 내가 네 말 듣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죠. 들어도 괜찮아요. 들어도. 운동 착시예요. 이게 동그라미 회전 원반 착시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그림을 가만히 앉아 보는 사람은 정지했다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움직이면서 보는 사람은 돈다고 주장한다 그 말이에요. 둘 다 맞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하나가 틀린 게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건 애매모호한 이미지 착시입니다. 요것이 오리인지 토끼인지, 어떤 사람은 오리로 보고 어떤 사람은 토끼로 보고 둘 다 맞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선입관이 있는 사람은 오리만 보일 거예요. 이쪽에 토끼는 안 보일 거라. 요게 컵인지 사람 얼굴인지, 루빈의 꽃병이라고 하는 꽃병입니다. 루빈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이 그림은 정수간 숙녀와 마녀 얼굴이 두 개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한 겁니다. 인간의 선입관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 클래스에는 숙녀 사진만 보여주고 한 클래스에는 마녀 사진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두 클래스를 합해가지고 이 사진을 보여주니까 숙녀 사진을 먼저 본 학생들은 숙녀라고 주장하고 마녀 사진을 먼저 본 학생들은 마녀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그림에는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선입관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그림은 자세히 보세요. 보면은 얼굴을 반쪽 가린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옆 얼굴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반쪽 가린 걸로 보이기도 해요. 이처럼 인간의 눈은 착시를 일으켜요. 그것을 마음이 느끼는 걸 착각이라고 그러거든.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요임금이고 순임금인데 우리가 지금도 태평성대 대명사를 요순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두 황제 시대인데 요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한 50년 정도 다스렸어. 그래서 자기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지 요걸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허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허유라는 사람이 대단한 은자이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임금이 허유한테 찾아가서 내가 5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장작불이라면은 선생님은 태양입니다. 선생님이 나라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허유가 그 말을 듣고 도망가 버렸어. 당신이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걸 다스리느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임금이 다시 허유를 찾아가서 그러시다면 지금 같으면 우리 이 중심 지역인 경기도 구주를 좀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 구주라도 좀 다스려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허유라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귀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해서 요 강물에다가 요 사람이 허윤데 귀를 씻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소보라는 사람이 송아지를 몰고 와서 어떤 놈이 귀를 씻고 있거든? 그러니까 당신 왜 거기 귀를 씻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 글쎄 요 임금이 나보고 구주를 좀 담당해달라고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를 들어서 씻고 있어. 그러니까 소보가 그런 더러운 물을 내 송아지한테 먹이다니 그러면서 상류로 올라가서 송아지한테 물을 먹이고 있는 이 그림이 허유와 소보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황보밀이라는 사람이 쓴 고사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귀를 씻는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귀가 더러워졌으니 귀를 씻는다. 나중에 이것이 원나라 정도 와가지고 공청이라는 말과 합해집니다. 귀를 씻고 공손한 마음으로 들어보라. 금년도에 우리 교수신문에서 교수들이 지난해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자성어로 선정한 말이 지록위마입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이 말이 생긴 이래 이토록 잘 맞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그랬어요. 지록위마는 무슨 얘기냐면은 요 사슴을 갖다 놓고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슴을 갖다 놓고 말이라고 주장한다. 요건 진시황 말기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진시황이 죽고 이세 황제가 자기 이세 황제가 등극을 했는데 조고라는 사람, 이 사람이 조고라는 황관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그래 놓고 바보 같은 이세 황제를 갖다 놓고 요 자식을 요 놈을 때려 죽이고 내가 황제가 되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그래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사슴을 끌고 와서 이세 황제가 그거 사슴 아닌가? 그러니까 조고가 느닷없이 있다가 아닙니다. 말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요 조고의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말을 못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요 이세 황제가 요 신하들한테 저게 사슴이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말입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세 황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 내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사슴이 말이 사슴으로 보이나? 그러니까 조고가 하늘에 제사를 안 지내서 그럽니다. 그렇게 해놓고 엉뚱한 데 갖다 놓고 죽이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고 한 사건이 지록이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권력이 무서워서 그게 지록이마예요. 바로 이제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는 사실 리더십 관계입니다. 누가 이끌고 누가 추종하고가 아니고 상호 이끌고 가는 리더십 관계인데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이라는 거예요. 리스닝. 바로 세이 공청이라는 것도 경청, 리스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경청이 리더십의 요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들어야 신하들 또는 부하들, 그 다음에 나의 팔로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아까 말한 요임금의 격양가가 나옵니다. 요임금이 5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나서 내가 과연 나라를 잘 통치하는지를 그 당시 무슨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직접 미복을 입고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시찰을 나가서 어떤 늙은 농부를 만나서 요즘 임금님이 나라를 잘 통치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늙은 농부가 부른 노래가 격양가라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노래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는 노래입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은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돌아와서 쉬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먹고 사는데 임금의 힘이 어찌 내게 미치랴. 이 말이에요. 뭐 임금이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요 노래를 듣고 요임금은 내가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구나 하고
돌아가서 20년간 더 통치를 합니다. 70년간 통치를 하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을 생각해 봅시다. 몸이 아무 이상이 없으면 장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폐, 신장, 심장, 비장. 그게 전혀 문제가 없으면 아무 관심이 없다고요. 물과 공기가 깨끗하면 물과 공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근데 그게 더러워지면 관심이 생겨요. 예를 들면 백성들이 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은 뭔가 살기가 힘들다는 걸 얘기해요. 관료들이 뜯어먹고 못 살게 굴고 아이고 우리 임금님이 좀 잘 좀 해주지 않나 이렇게 하니까 임금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것은 백성들이 살기가 편하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 격양가 나중에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관심이 없다. 나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그것은 나라가 잘 통치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대통령께서 일자리 좀 만들어 주지 왜 이렇게 하고 있나? 그 말은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항우장수고 유방입니다.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15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가 한 500년 되는데요. 500년 동안 싸워가지고 통일을 했는데 망하기는 15년 만에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창업보다 수성이 어려워요. 수성이 어렵습니다. 이게 덕을 베풀지 않으면 망해요. 그런데 진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각지에서 영웅 호걸들이 천하를 자기가 차지하겠다고 일어난 게 대표적인 인물이 이 항우장수하고 유방입니다. 근데 항우장수하고 유방은요 애초에 비교가 되지 않는 인물이에요. 항우는 초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양자강 남쪽 그쪽 지역이죠. 오나라 지역이죠. 대대로 장수 집안이에요. 귀족 집안이에요. 거기다가 항우장수는 역발상 기계세라는 말이 나타내주는 바와 같이 그 힘으로 산을 뽑아버리고 그 기계로 천하를 덮어버릴 수 있는 기상을 가진 인물이 항우장수였어요. 유방은 어디 조그마한 시골의 면장 정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양반이 한나라를 창건한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불명확해. 그렇다면 얼마나 형편없는 집안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유방이 이겼어요. 항우는 자결했습니다. 진나라를 때려엎고 천하를 차지하겠다고 일어섰을 때 항우의 군대는 40만이었습니다. 정예 40만을 가지고 있어요. 유방의 군대는 10만밖에 되질 않아. 그런데 결국은 해야전투에서 항우는 자결을 하고 유방이 승리함으로써 천하를 차지한 건 유방이고, 그리고 한나라를 세워서 그것이 중국인들의 자부심으로 되고 있는 게 한나라라는 나라예요. 지금 유방이 세운 나라예요. 유방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탁월한 장수가 그 촌뜨기 같은 유방에 졌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우는 아까 이 온팽이에요. 102%야. 요건 절대 제품이 아니네. 내가 보니까 이게 부러져 버려. 자기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참모들 말을 듣지를 않아. 항우 밑에 범증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책사가 있었습니다. 그냥은 나이가 70이었는데 왜 항우를 모시게 되었느냐? 그 바로 항시 그 집안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우를 보좌했어요. 그러니까 이 항우한테는 범증이라는 아주 탁월한 책사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유방에게는 이 삼총사가 있어요. 삼총사. 유방을 한나라 황제로 만들어낸 삼총사가 있습니다. 장량이라고 하는 이 최고 책사, 이 자방이니까 장자방이라고. 그 다음에 소하라고 하는 책사, 그리고 한신이라고 하는 장수. 요 사총사가 한나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항우는 자기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범증의 말을 하나도 듣지를 않아. 범증을
노망한 영감탱이 헛소리하는 걸로 알아. 그런데 유방은 자기가 98%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말을 다 들어. 장자방, 장량 같은 사람은 오늘날 명참모의 대명사가 장자방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인데 이 양반이 어떻게 반팽이 같은 유방을 따라갔느냐. 나중에 물었어. 역사가 그랬더니 어떻게 당신같이 현명한 사람이 저 띨띨한 유방을 따르느냐. 장자방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의 말을 듣고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인데 유방은 그 일을 능히 해내므로 나는 유방을 따른다.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의 말을 듣고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인데 유방은 그 일을 능히 해내므로 나는 유방을 따른다. 그 일을 해낸 거예요. 예를 들면 요 한신이라는 장수가 있습니다. 요 진나라에 망해버린 한나라 왕손이에요. 기회를 기다렸어. 언제 내가 이 천하를 내가 휩쓸어 버려야 되겠다고. 드디어 유방과 항우가 일어났어요. 가만히 한신이 보니까 항우가 유리해. 또 항우가 똑똑해. 그 밑에 갔어. 그 밑에 가서 항우한테 천하를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계책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하면 천하를 당신이 얻을 수 있습니다. 항우는 그런데 지가 똑똑하니까 안 들어. 그래가지고 고작 시켜준 게 오늘날 같은 병장. 그 밑에 있겠어요? 천하를 지금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계책을 가진 한신 장군이 거기 있겠냐고. 그래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유방한테로. 유방한테 도망갔는데 그 항우가 유방을 한쪽 한중이라는 땅에 몰아넣고 꼼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자방을 붙잡아다가 자기 참모로 쓰고 있어 지금. 이 장자방만 없으면 유방은 이거 안고 없는 찐빵이거든. 유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장자방이 없으면. 장자방을 자기 밑에 뒀어요. 그런데 장자방은 뭘 찾고 있었냐 하면은 한나라 유방이 저렇게 된 이유가 뭔가. 그것은 대장군감이 없다. 대장군. 그래서 지금 항우 밑에서 대장군을 찾고 있는 거예요. 대장군을. 대장군감이 어떤 놈이냐. 그런데 한신한 놈이 나타난 거야. 그래서 한신에게 밀서를 써줬어요. 대장군감이라는 밀서를 써주고 유방한테 보내버렸어요. 한신은 유방한테 가서 그걸 보이지 않았어요. 요놈이 어떤 놈인가 보자 하고. 그래서 유방한테 그 설명을 했는데 유방도 역시 98%밖에 안 되니까 유방한테 가니까 보급창고 지키는 소위 요거 시켜줬어. 근데 소하라는 인물이 한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방한테 쫓아갑니다. 저놈을 저기 두면 안 된다 이게. 저놈을 저기 두면 그래 그러면 뭐 할까? 유방은 참모의 말을 들어. 좋아 그러면 내가 장군 시켜주지. 그 데려와 내가 장군 달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소대장을 데려다가 장군을 달아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아가 하는 말이 바로 주군께서는 그게 안 됐다 이거야. 이게 지금 장군감이 아니라 이거야. 지금 장군감이 아니고 대장군감이기 때문에 석 달 동안 목욕 재개를 하고 근사하게 취임식을 거행하라고 그랬거든. 유방은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알았어 하면 될 거 아니야.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범증이 알아본 거예요. 범증이 한신을 보고 항우한테 그랬어요. 저놈을 대장군으로 쓰든지 안 그러면 지금 즉각 죽여라. 저놈이 한신에게 가면 당신은 망한다. 저 유방한테 가면. 그러는데 항우가 한신을 보니까 이게 뭐 시원찮은 놈이거든. 그냥 내버 둬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한신이 도망갈 때 범증이 잡으러 쫓아갔어요. 죽여버리려고. 그런데 이미 장자방이 도망갈 준비를 다 해서 도망시켜버리기 때문에 결국 한신이 일개 보급창고를 지키는 소대장에서 파초 대원수가 됩니다. 그 파초 대원수가 된 3개월 만에 천하를 휩쓸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반팽이 유방이 천하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온팽이
요 항우는 해야 전투에서 한신군에게 포위돼서 결국 사랑하는 애첩 우희와 함께 자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파트너가 들어왔는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요. 외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긴 모양새라든가 옷 입은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이게 외모일 수가 있고, 학력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외모일 수가 있어요. 한신의 외모는 별거 없었는데 이 사람이 파초 대원수가 돼가지고 3개월 만에, 단 3개월 만에 천하를 휩쓸어 버렸어요. 아까 윤식 스타마스터가 얘기했죠. 김해에서 어쩌고 했더니 이 사람이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그냥 혼자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1600만 포인트, 500만 포인트 이렇게 나와버렸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부당하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세이공청 이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은 귀를 씻고 공손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모든 인간은 착시와 착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 대원수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대원수감인지 알 수가 없어. 싸고 좋으니까 써봐, 싸고 좋으니까 써봐 하면 그 중에 뚜껑이 왕창 날아가가지고 대원수감이 나온다니까.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